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대표로 있는 정함철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할 내용은 원주시 의회가 이번 또 후반기 이제 접어들었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지난 6월 25일 날 의장을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네, 이게 조용기 의원님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조용기 의원님이 당선되셨고요. 물론 이제 그 직후에 이제 탈당을 하셔서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그 이후에 국민의힘 에서 세 분의 시의원이 탈당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이제 이번 원주시의회 후반기의 원 구성은 국민의힘이 10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1명, 그리고 무소속이 3명,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소야대 좀 뒤바뀐 상태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된 내용들을 오늘 기자회견문에 제가 담았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2시가 됐으니까 제가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문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의를 조작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소속 시의원 제명 시도를 반성하고 화합과 복당을 추진하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의 상식적인 신의를 지켜라. 원주 시민의 정치 수준과 민주정신을 대변해야 할 제9대 원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불편한 잡음이 일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야당의 비상식적인 국회 운영으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오늘 예정된 후반기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의회마저 원주 시민들의 정치 수준에 못 미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된 제9대 원주시의회는 선거 결과 전체 의석 24석 중 국민의힘 13석, 더불어민주당 11석으로 원주 시민의 민의가 반영되어 전반기 의장단 구성 시 국민의힘 소속 이재용 의장과 사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미옥 부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장의 민주당 몫으로 김지원 의원, 그 다음에 행정복지위원장의 국민의힘 몫으로 조용기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의 국민의힘 몫인 심영미 의원, 건설도시위원장의 국민의힘 유오현 의원으로 원만히 원 구성을 마무리했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단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안건에 대해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주복 강릉 원주대학교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출석정지 15일로 징계 권고한 사안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 제248회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출석정지 20일로 의결한 사실이 있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4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6월 8일에
국민의힘 원주시 의원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석 정지 20일을 당론으로 의결하였으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본 회의에 징계 대상 의원의 출석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봐도 정당하지 못했다. 결국 6월 10일 본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인이 당론을 거부하고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통과한 윤리위원회 의결 출석정지 20일 안건이 부결되고 대신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석정지 10일 수정안건이 가결되어 해당 시의원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의회 출석정지 효력이 발효되었다. 이 일로 인해 6월 13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투표한 3인에 대하여 국민의힘 당규에서 정하는 징계 종류 중 최대 징계인 즉각 제명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은 원만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징계안 출석정지 15일에 무리하게 가중한 결과였으며 상식적으로 이런 사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도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국민의힘 원주 갑 박정아 의원과 김완석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원주시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원주 시민이 부여한 국민의힘 소속 원주시장의 시정 운영을 조력하라는 민의를 외면하고 다수 의석을 스스로 포기하여 소수당으로 전락시킬 만큼 3인의 시의원이 중대한 해당 행위를 한 것이 맞는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4선과 3선, 재선 의원이 각 1명이며 초선 의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소속 의원들이 전반기 의장단에 참여하면 후반기 의장단에 출마하지 않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제250회 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후보로 국민의힘 원주시 의원협의회에서 전반기 의장단에 참여하지 않은 조창희 시의원, 조창희 의원은 3선 의원입니다. 조창희 시의원을 밀었으나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재선 의원인 조용기 시의원이 당내 합의에 반하여 의장 후보에 출마하여 무기명 투표 결과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조용기 의원을 선택하여 14대 10으로 조용기 후보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다. 6월 26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정당 책임 정치를 무력화한 협작군 의원들과 민주주의와 원주 시민의 뜻을 훼손한 민주당 소속 원주시 의원들의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라는 논평을 통해 3인의 소속 시의원에 대한 지나친 악평을 쏟아낸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과를 돌아보면 원주 시민의 민의를 스스로 저버린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9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조용기 시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시한 소통과 화합의 의회로 운영하겠다는 포부에 지지를 보내며 무소속 지위로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그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끝으로 8일로 예정된 원포인트 임시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하여 현재
무소속 의원 교섭단체에 의장이 속해 있고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광문건 의원이 당선된 만큼 상임위원장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사전에 합의된 내용은 행정복지위원장과 문화도시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몫으로 사전에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상임위원장직 배분에 나서고 이후 국민의힘을 부득이 탈당한 이명의 시의원에 대하여 화합과 복당을 신속히 진행하여 원주 시민의 민의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란다. 2004년 7월 5일 2시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 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국민의힘 당규의 제3절 징계 사항에 보면은 징계 사유 그리고 징계 종류의 제명 그리고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 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서 이제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 대한 이제 그 징계안이 있었는데 그 안이 최초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출석 정지 15일이 적당하겠다라고 이제 만장일치로 그 공고를 했습니다. 그 본회의 출석 정지 15일로 하면 좋겠다로 의견을 그 답을 줬는데 결국 원주시의회 운영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명입니다. 결국 이제 투표로 하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뜻대로 이제 윤리위원회 결과가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죠.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했다면은 그걸 번복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20일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왜 반대를 했느냐? 이게 지금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하려면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여야가 그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장단을 구성하는 본회의 이제 무기명 투표를 열어야 되는데 그 해당 그 징계 그 대상 의원이 전반기에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민주당의 어쨌든 핵심 의원이라고 볼 수 있죠. 재선 의원인가요? 그렇기도 한데 그 의원을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하는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게끔 20일을 준다는 것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른 정치적인 다른 이해관계나 목적이 있지 않고는 결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부당한 조치고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출석정지 20일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수정안건으로 이제 10일로 제안했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중에 전체 13명인데 13명 중에 3명이 그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출석정지 20일로 그 국민의힘 이제 원주시 의원 협의회에서는 그렇게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요. 후반기에 의장단 구성을 하는데 그 기간과 겹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국민의힘에서 정말 정당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이제 당론을 정했던 것이고 그 시의원 3명이 거기에 반발해서 이거는 뭐 그들 뭐 나름대로 소신적인 의사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10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했던 수정안건인 그 10일 출석 정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기화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3명의 의원의 시의원에 대해서 제명하라고 정치인에게 있어가지고 제명이라는 징계는 가장 최고의 징계입니다. 그 이상의 징계는 없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 제명시키는 거는 뭐 다음 그 이후에 어떤 그 정치의 어떤 이런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 행위인데 과연 그 당론을 어겼다는 그 내용만으로 그게 과연 제명에 해당합니까? 네? 구두 경고로 안 됐나요? 충분히? 결국은 국민의힘이 너무도 황당하게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원주시장도 국민의힘으로 이제 원주 시민들이 선택을 했고, 원주시 의회도 13석, 그러니까 전체 24석 중에 13석을 국민의힘에게 이제 부여해 줬는데, 그 민의를 국민의힘 스스로가 3명을 제명하겠다라는, 네, 공개적인 그 기자회견 하는 바람에 스스로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이런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민심을 거스르는, 네? 원주 시민의 선거의 민심을 거스르는 이런 짓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역의 박정아 의원하고 뭐 했습니까 도대체? 네? 당협위원장하고 국회의원이, 네? 그 정도도 조절이 안 됩니까? 그 정도도 그게 상식적으로 이성이 안 돌아가나요? 이게 과연 그 사안이, 네? 스스로 다수당 그 지위를 포기할 만큼, 네? 그런 사안이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말 대우 각성하셔야 됩니다. 거기 다른 이제 시의원들 각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어쨌든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현재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분 중에 물론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조용기 의장님은, 후반기 의장님은 그 제가 기자회견문에 언급한 대로 보니까 지난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국민의힘이 시의원 13명 중에 사선 의원이 1명, 이재용 의원입니다. 전반기 의장하셨던 사선 의원 1명, 그리고 삼선 의원 조창희 의원 1명, 그리고 재선으로 조용기 의원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초선입니다. 초선 10명이.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때도 의장단 구성을 할 때 이제 국민의힘 그 원주시 의원 협의회에서 서로 합의를 하기로, 후반기 때 만약에 이제 후반기 때 의장이 나가실 분들은 전반기 의장단에 출마하지 말고, 전반기 의장단에 의장이나 뭐 이제 상임위원장이죠. 상임위원장직에 출마하신 분들은 후반기 때는 다른 이제 의원에게 양보를 하자라고 서로 묵인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관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조창희 의원은 삼선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반기 때 이제 후반기에 나름대로 의장을 꿈꾸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제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기 때 이제 상임위원장직도 이제 다 고사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영기 재선 의원은 전반기 때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당연히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의장단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경위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죠. 결국은 조영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단의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6월 25일 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결국 두 분이 나온 겁니다. 조창희 삼선 의원과 조영기 재선 의원, 그 두 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전체 24명, 민주당 11명까지 포함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조영기 의원이 14표, 네, 조창희 의원이 10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10명은 다 조창희 의원 찍고, 민주당 11명과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하셨던 분들, 네, 그때 선거 투표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그 세 분까지 포함해서 14표가 조영기 의원이 결국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신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조영기 의원이 후반기 때 원래 이제 사전에 합의했던 것을 이제 위배하고 출마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위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따로 달리 이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시의원들도 일부에서는 야합이 있었는 이런 주장들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시의원들도 바보들은 아니겠죠. 나름대로 이제 판단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민주당 시의원 11명이 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이제 조영기 의원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는 조영기 의원의 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영기 의장님이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조영기 의장님이 이제 회의록에서 이제 본인이 출마하면서 출마에 변해서 첫 번째 제시했던 것이 소통과 화합의 의회, 네, 둘째는 의회 직원분들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라고 이제 본인의 이제 의장 출마의 변을 이제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당선되셨죠. 좋습니다. 일단 조영기 의원님은 사실 지금 이제 국회
이제 중앙 정치권에 있는 국회도 이제 국회의장에 이제 당선되시는 분은 그 소속 정당직을 이제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제 분이 국회의장이 되셨는데 그분들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무소속입니다. 네, 그런 뭐 취지는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 지방의회는 이제 그런 제도는 달리 없지만 그래도 조윤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뭐 만약에 그분이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이런 것에 뭐 변심이 있어가지고 전향을 해서 민주당 갔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이제 그런 분은 저도 아니라 믿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정치적 양심이 있는 분이라서 믿기 때문에 조윤교 의원님이 무소속으로서 이제 후반기 의장직을 그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저도 어땠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많은 이제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뭐 동료 의원에 대해서 뭐 30일 징계건도 그 전에 있었고 물론 이제 거기 뭐 우리 극장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후반기 때는 이제 여야가 서로 협치해 가지고 화합의 의회가 될 수 있게끔 조영기 이제 의장님께 이제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 무소속으로서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원주시 의회 의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원장 배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8일날 아마 원포인트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뭐 마판 진통이 있다, 또 서로 뭐 논란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상임위원장직 왜냐하면 민주당과 무소속이 합치면 14표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직을 이제 모두 다 이제 뭐 무소속이나 민주당에서 다 독식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그 의혹이나 그런 이제 불만 제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던데 솔직히 뭐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믿고 또 국민의힘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이번에 그 의원 3명에 대해서 절대 그 제명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는데 스스로 아예 그냥 그 길을 열어줘 보였죠. 근데 국민의힘 스스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더 이상 말할 그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반성하시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원장직은 이제 애초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이 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한 바가 사전 합의했던 것이 이제 그 행정복지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걸 이번에 후반기 때 맡기로 했고 의회 운영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몫으로 두기로 그 사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무소속이 이제 또 교섭단체로 이제 세 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여지가 좀 있기는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그 교섭단체는 무소속 의원이 현재는 3분입니다. 그 3분 중에 한 분이 의장입니다. 원주시 의회 의장입니다. 그거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보고 당연히 그렇다면은 부의장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강문권 의원이 이미 당선되셨고 상임위원장 2석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 2석을 가져가고 그 무소속 2분은 상임위원장직을 맡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상식적인 그 민심이라 보고 그런 민심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없기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결국 무기명 투표를 하겠지만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충분히 그 상식적인 신의를 지켜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만약에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버리면은 후반기에 이제 원주시 의회 의정은 한마디로 제가 봐도 이제 개판이 될 거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 정치권에 국회가 지금 많이 개판이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오늘 국회 개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고 대통령조차도 그 연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결국 오늘 개원도 연기되어 버렸죠. 그 원인은 뭐 제가 말해도 아실 겁니다. 그 해병대 사건 관련해 가지고 바로 그 전날에 바로 단독적으로 이제 그 통과시키는 이런 솔직히 이제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뭐 초등학교나 어느 단체나 어느 곳에서든 간에 항상 모든 그 단체나 모임에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찬반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지금 중앙국회에서는 완전 일방적으로 완전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원주시 의회만큼은 이제 그런 일이 중앙 정치권에서 좋은 거는 배우되 정말 옳지 못하는 거는 과감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 저도 저희 단체도 저희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에서도 그동안 전반기에 이제 원주시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희가 또 중앙 정치권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못 썼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장 그 배분과 관련해서 그 결과를 추이를 지켜보고 그 경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추후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손준기 의원님이 지금 그 대표 의원으로 원내대표로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과도 충분히 제가 소통을 했고 그분도 충분히 그런 신의를 이제 지키는 분이라고 저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처럼 충분히 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셔 있는 두 분 의원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복당 절차가 조속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 민의를 거스르지 않고 다시 이제 그 국민의힘이 12석으로 다수당 의석을 이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독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만큼 겸손해야 되는 거고 소수당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래서 여야가 협치를 하면서 원주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좀 국민의힘이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지난 6월 26일 날 이 논평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 논평 내용을 보니까 아주 너무 이제 진짜 너무 한심하다고 해야 되나? 이 내용만을 봤을 때는 그 해당 시의원 3명이 돼서 완전히 잡아먹을 듯이 아주 이제 강력한 표현을 말로 제가 차마 이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과격한 악평들 늘어놓았는데 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지금 누군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지금 보니까 강원도 내 시군의회에서 지금 17군데가 원구성이 매듭이 됐고 지금 동해시의회하고 홍천군의회 그 두 군데는 지금 의장 당선 선출도 못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참 황당하게도 홍천군 의회는 총 8명인데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이게 4대4입니다. 근데 전반기 때 의장을 홍천군 의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후반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지금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동해시 의회는 또 뒤바뀌었어요. 거기도 똑같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명, 국민의힘도 4명인데 동해시 의회는 전반기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도 후반기 때는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게 맞죠. 동해시와 지금 홍천군이 서로 이제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게 좀 몰상식한 이거는 진짜 홍천군과 동해 시민들의 어떤 민심들을 좀 바보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 왜 강원도당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하고 서로 협상이 안 됩니까? 협상을 했는데 한쪽에서 이걸 모략을 꾸밉니까? 한쪽에서 양보를 했더니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서는 이제 전반기 때 국민의힘이 했으니까 후반기 때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하기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동해시에서는 전반기 때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후반기도 민주당이 또 가져가 버렸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게 겁나서 지금 이게 안 되는 거. 아니 이런 사안 정도는 강원 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하고 그 정도도 협의가 안 되나요? 차라리 그걸 공개를 하세요. 공개를 해가지고 선언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홍천군은 전반기 때 국민의힘 했으면은 똑같은 동수 4대4면은 후반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다.
동희 씨는 전반기 때 민주당이 했으니 후반기 때는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을 맡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선언을. 네? 어떻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입니까? 네? 이 강원도민들 그만큼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 26일 날 강원 이제 국민의힘 특별자치동에 논평 낸 것을 보고서 제가 읽고 있었는데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네? 도대체 많은 짓거리들인지. 국민의힘은 지금 강원도당은 지금 원주에 있는 박정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그 시의원 3명이 당론에 위배돼가지고 뭐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그따위 말할 자격이 당신들 과연 있나요, 지금? 네? 지금 국민의힘 그 소속 당원들이 몰상식과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이 미혹돼가지고, 네? 이 만국성동에 미혹이 빠져가다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네?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 거짓 선동이 미혹돼 있으면은, 네? 정치 지도자라면은 상식적인 정치적 도의를 가지고 그들을 일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짓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차라리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릇됐는지 정확하게 사실관계 당신들은 할 수 있잖아. 왜 안 했어 지금까지? 예? 박정아 의원 그러고도 당신이 지금 원주시의원 3명이 돼서 뭐 해당 행위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지금? 그나마 지금 원주 어뢰 당협위원장 그 누구야 김한석 위원장도 어제 보니까 뭐 환경부 장관인가요? 환경부 장관에 이번에 뭐 지명이 되셨던데, 네? 차라리 잘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 원주 당협조차도, 네? 그 정말 인물이 없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그 거짓선동 투개표 부정선거 선동가들을 그 주요 요직에다 앉혀놓습니까? 네? 지난 총선 때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안 받았나요? 김한석 당협위원장이, 네? 지금 이제 환경부 장관 됐으니까 아마 당협위원장 그만두겠죠. 네? 보고 안 받았습니까? 당신이 추천했던 개표 그 참관인들이 개표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네? 그자들 때문에 2시간이나 개표가 지연이 됐었어요. 물론 선관위가 잘못한 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사실관계 다행히 제가 바로 잡아가지고 그 개표를 지연하는 과정에서 결국 당신이 김한석 후보가 추천했던 참관인들이 개표를 방해했어요. 곳곳에서. 네? 결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자를 김한석 후보가 지명했던 김한석 후보가 추천했던 그 참관인을 개표장 그 당선까지 위에 올려가지고 공개적으로 구두 경고까지 했어요. 개표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죄로 처벌하겠다고. 그제서야 그 작자가 입을 다물고, 네? 구속으로 처박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개표가 원만하게 진행됐고. 어쨌든 그런 행위들이 당신들의 해당 행위자 아닙니까? 그리고 좀 시의원들 좀 탓할 자격이 내 있나요?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용대로 사실관계 다 확인했을 때 이번 세 분의 탈당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윤기 의장님 같은 경우 본인 과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말했듯이 이제 전반기 때는 분명히 이제 거기 전반기 의장단에 참여하게 되면 후반기 의장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다른 의원들에게 양보하기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선 의원이, 네? 그것도 뭐 사선 의원이었던 분은 전반기 의장을 하셨고 3선 의원이었던 분은 후반기 의장을 나름대로 그 마음에 품고서 전반기 때 상임위원장직을 안 맡았어요. 최소한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조윤기 후보님들 재선이지만 뭐 그래도 좋아요. 이게 뭐 무조건 이제 뭐 다선이라고 해가지고 전반 후반기 무조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렇다면 정당하게 그걸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네? 그렇게 그 후반기 때 의장을 출마를 하고 또 출마하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원주시 의원협의회가 있지 않나요? 거기서 나도 이번에 지난 전반기 때 우리가 의장단에 출마한 사람은 후반기에 출마하지 않기로 서로 구두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나는 이런 사유로 이번 후반기에 꼭 의장으로 출마하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도 같이 한번 할 수 있게끔 우리 내부적으로 조창희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라도 한번 후보를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당당하게 얘기했더라면 또 그런 절차를 거쳤겠죠.
아무튼 뭐 그런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이제 그 뭐 민주당 의원들의 뭐 전적인 지지를 받고서 그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셨으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다만 이제 그 의장님께서 그 어쨌든 그 출마의 변호를 밝혔던 것처럼 소통과 화합의 의회를 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고 의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계셨고, 그리고 의원들 간에도 뭐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밝히셨죠. 네, 이게 그 의장님께서 이제 출마에 변하셨던 거 다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이 초심대로 무소속 의장으로서 그 소임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복당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는 이제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거는 이제 의장님께서 후반기 의정을 어떻게 이제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나겠죠. 그 외에 이제 두 분에 대해서는 조영석 의원님과 다른 한 분이 있죠. 그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속히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에는 나서지 말아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서지 말아 주시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무소속에서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은 아직은 무소속 의원입니다. 그 분명히 이제 현재 또 교섭단체 등록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무소속 의원이 세 분인데 거기서 의장이 나오고 상임위원장까지 나온다면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원조 시민의 민심을 제대로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저도 믿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일에는 이제 그 뭐 야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번 8일날 임시회의에서 열리는 상임위원장 그 배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상호간에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두 의석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직무에 맞게끔 정말 책임 있는 그 위원장이 걸맞는 역할들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오늘 이제 주된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마치고요.